농업의 위기, 쌀의 위기,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기 힘들다는 한국 농촌. 그러나 오래전부터 묵묵하게 유기농으로 우리 땅을 지켜온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이기 전에 사학자로 또 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농초 박문기 선생. 그 어떤 수식어보다도 농부이기를 고집하는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독 눈이 많았던 겨울이었다. 지겹도록 내렸던 눈도 그치고 논바닥에서는 서서히 봄 기운이 올라온다. 눈 녹은 자리에서 떨어진 나락이삭을 줍고 있는 박문기 씨. 지금 뭐 곡식이 뭐 그냥 뭐 천원대로 천원대 뭐 옛날에는 이거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이게 철록이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녹, 하늘이 주신 녹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지게지고 이렇게 등짐지게로 나락 젖짐 한 짐 지고 짊어지고 이렇게 가다가도 이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주웠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이걸 주웠어요. 쌀이 하늘에서 내려진 천록이라면 농사는 박문기 씨에게 내려진 천직이었다. 단 한순간도 농사꾼이 아닌 다른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박문기 씨. 그에게 농사는 인간의 근본이요, 삶의 기본이요, 우주의 바탕이다. 정읍시 이반면 진등마을. 박문기 씨가 태어나 지금까지 줄곧 농사짓고 살아온 곳이다. 예, 네, 알겠습니까? 예. 들어갑시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집이 두 채입니다. 예, 암채, 네. 예, 뭐 사랑채 그러죠. 아, 이거 이제 옛날 집 같은데. 예. 그 옛날에는 이제 암채는 이제 뭐 여자들이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제 사랑채는 이제 남자들이 선생님 이게 집에 막 경보를 많이 사서 붙여. 입춘날 붙이는 거예요. 입춘날. 네. 뭐 당상학발 천년수 슬하자손 만세영. 예. 집안에 학발은 이제 어른 머리가 흰 어른을 이제 말하는 거요. 네. 머리 흰 어른은 천년을 오래 살고 또 슬하의 그 어른의 슬하 아니, 아랫사람들은 자손들이 만세도록 영화로우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세계 평화 낙당당 세계가 평화에서 시골 농부로 살아온 세월이 벌써 40년. 천상 농사꾼이 되려고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그의 관심은 농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 상고사에 대한 책을 펴내면서 사학자라는 칭호도 얻었지만 그는 늘 농부라는 말을 더 앞세운다. 그래서 향토사학자가 아닌 농부사학자가 된 박문기 씨. 농한기 때마다 틈틈이 펴낸 책들만 해도 10대권이 넘는다. 이 모두를 농사 지으면서 깨우친 것들이라고 하니 그에게 농사는 세상의 이치를 일러주는 학교인 셈이다. 요즘은 이제 유기농이라는 말이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생기기 전부터 선생님께서는 그런 농사를 지셨거든요. 그러죠. 이렇게. 저는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농사를 짓으니까 농사 짓게 된 지가 지금 한 40여 년 돼요. 네. 40년 넘게 농사 지셨는데 한 번 정도는 농약을 써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써봤어요. 한 20년 전 일인데 그때 제초제를 안타가 그때 제가 여름에 논을 멜 때 어디를 뭐 간 일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막내가 이제 대만에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때는 그거는 여름에 졸업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기는 가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메고 이렇게 이제 몇 뱀이 남은 데가 있었어요. 남은 거 이제 그 제초제 남들처럼 한번 해봤죠. 왔더만 우리는 이제 제초제 하는 데다가 이제 해놓으니까 뭐 논에 있는 뭐 개구리, 미꾸라지 이런 게 그냥 흑흔이 뒤집어지더만. 세상에 그 그냥
생물을 갖다 막 그냥 목숨을 그렇게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해야 뭐 그런 거 다른 사람들 논에 그런 거 해야 뭐 뒤집어지는 것도 없어요. 아예 그냥 생명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걸 보고는 절대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아주 더욱 절실히 느꼈어요. 하늘과 땅에 죄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박문기 씨. 생명을 살리는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생명을 죽이고 이윤을 남기는 일을 그는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다. 요즘에 와서야 친환경인의 유기농인의 호들갑을 떨지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박문기 씨는 논바닥에 우렁이를 뿌리고 논두렁에서 풍장굿을 쳤다. 농약을 쓰지 않고 풍장굿으로 병충해를 달래는 풍장농법은 박문기 씨의 농사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세계 유일의 농사법이다. 모두가 그를 이상한 농부라고 생각했지만 말없이 그를 뒤따르는 응원군도 있었다. 이거 앞에 2개 때문에요. 어저께 처음에 한 것 때문에. 아들 박형용 씨. 골치 아파요. 어느새 청년이 된 아들은 박문기 씨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다.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겠다고 고향에 남은 아들. 단 한 번도 농사를 강요한 적 없건만 스스로 농부의 길을 택한 아들이 박문기 씨는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뭐 상당히 그 주위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고 그랬죠. 뭐 집안 어른들한테 상당히 많이 지탄을 받고 그랬는데 그 농사의 그 맛을 몰라 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농사를 짓다 보면은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진짜 그 자연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거든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사 중에서도 숟가락으로 떠먹는 밥 농사를 제일 놓치는 박문기 씨. 아들이 없었다면 3만 평의 논농사를 어찌 감당했을 것인가. 선생님들이 막 가라고 그러시긴 했는데요. 원래부터 뜻이 그랬는데요. 살다가 어떤 큰 전환점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농사 지어야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 아버지 농사 짓는 거 옆에서 계속 보고 집에서 일도 하고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대학 원래 안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냥 집에서 농사 지려고 그랬는데 짓다 보니까 뭐 학교 좀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적인 거 그런 것도 배울 것도 굉장히 많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사람이 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를 아버지를 통해 배운 형용 씨. 그러나 방법 면에서는 아버지와 다른 면도 있다. 저는 좀 될 수 있으면 일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좀 될 수 있으면 기계 써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될 수 있으면 지출 없이 있는 거 그대로 쓰고 투자가 되더라도 일이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윤과 효율.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 말에 박문기 씨는 반기를 든다. 적어도 농사만큼은 그런 말들과 멀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흔한 하우스 농사도 그는 반대한다. 곡식 저장용으로나 하우스를 지을 뿐 농사용으로는 짓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 마음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전라도에서는 이 무 같은 것이 겨울을 지내지 않고 가을에 이렇게 꽃 피는 거 있어요. 그걸 장다리라고 했어요. 장다리. 근데 그 가을에 이렇게 꽃 피고 또 그걸 뭐 뽑아서 뭐 김치도 담아 먹을 수 있고 또 국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시라국국 같은 거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집안에
애기 뵌 여자가 있다면 절대 그걸 안 먹어요. 예, 요것은 겨울을 지내고 꽃이 피어야 하는데 요건 그냥 철없이 그냥 꽃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요것을 애기 뵌 여자가 먹으면 그 애기가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하우스 같은 것으로 이제 뭐 비닐을 씌워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야 이 철이 없어져요. 철이. 야, 그냥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그냥 나오고 이 사람이 철없는 것을 먹고 그것이 피가 되어 가지고 그 우리 뭐 그 마음을 갖다가 좌우하게 되면 사람도 철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뭐 그냥 제철이 아닌 것을 어떤 것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피와 영혼도 달라진다고 믿는 박문기 씨. 당연히 그의 밥상에는 철 따라 손으로 직접 가꾼 채소와 반찬들이 오른다. 생선은 어쩔 수 없다지만 고기도 동생 집에서 인분 먹여가며 직접 기른 놈만 올린다. 고령의 아버지를 위해 생선살을 발라주는 것은 아내의 몫이다. 제철에 맞는 음식만 먹고 살아왔기에 제대로 철이 든 것일까. 시아버지에게 생선살을 발라주는 모습이 마치 부녀지간인 양 정겹다. 옛날에는 손주들 먹으라고 요 머리하고 가시는 잡숫고 여기 도막은 요 살은 애기 먹이고 이제 반대로 나이 드신 게 이제 가시는 우리가 먹고 살은 아버지들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순리대로만 흘러갈 수 있다면 다툼도 미움도 없을 것이다. 이태 전 돌아가신 어머니 역시 그렇게 철든 삶을 살다 가셨다. 어떤 마음으로 지은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 사람의 그릇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땅에서 비롯된다. 땅이 없다면 농사도 없고 농사가 없다면 사람도 없다. 좀 노능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완전 생흙입니다. 이게 산에서 퍼온 흙인데 모짜리 상토용 모 상자, 육묘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이양하기 위해서 퍼다 놓은 것입니다. 예, 그럼 노능하고 어떻게? 저런 건흙, 논흙으로 하면은 연약하게 자랄 뿐이 아니라 병이 생기고 뭐가 썩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모짜리형이니까. 네, 모짜리죠. 논흙은 이제 우리가 뭐 자운형을 갈고 뭐 또 쌀깨를 뿌리고 이게 유기물을 투입을 해가지고. 벼가 자랄 논바닥 흙은 자운형을 갈아엎어 거름으로 쓴다. 50cm 정도 자란 자운형을 갈아엎어서 쌀 겨와 섞으면 훌륭한 거름이 된다. 예전에는 논바닥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자운형꽃. 농약을 사용하면서 사라졌던 자운형꽃도 이곳에선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하려면은 비료를 만들어서 써야 합니다. 만들어서 써야 하니까 땀을 흘려야죠. 예. 관행농법은 그냥 화학 비료 이렇게 사다가 넣고 그래서 쉽게 농사 짓지만 한 3배 이상 땀을 흘려야죠. 예. 남들보다 더 땀 흘리는 이유는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기 위한 노력이다. 한 생명이라도 덜 죽이고 천재 죄짓지 않기 위함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의 논에는 생명들이 살아있다. 추수철마다 요란한 풍장 소리에 발맞춰가며 여기저기 메뚜기가 날아다닌다. 그토록 작은 한 생명이라도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는가? 소비자들이 뭐 수입 농산물 먹겠다
뭐 그런 뭐 반응이 있다는 그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되면은 상당히 마음으로 괴로웠습니다. 우수한 농산물로서 소비자들을 우리 편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은 절대 그냥 두를 수는 없거든요. 뭔가는 처리를 해야 해요. 장기간의 유통 과정에서 뭐 방부, 또 살균, 살충, 뭐 발화 억제 이런 뭐 첨가물이 각종 그 좋지 않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우리 농산물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헌데도 소비자들을 이해를 못 시켰다는 거. 그건 또 아마 언론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우리 언론.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그 참담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농사라는 게 혼자만 잘 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유기농은 화학농과 달라서 인근 농가와 협력이 잘 돼야 땅이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박문기 씨도 인근 11가구를 모아서 유기농 쌀 장목반을 만들었다. 다마금이라는 전통 쌀을 복원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다마금 쌀은 추수하기 무섭게 팔려나가기 때문에 구경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요. 다 이 11농가가 똑같이, 만일 거기서 한 농가만이 무슨 뭐 농약을 했다면 11사람이 전부 다 그냥 11사람이 다 감시를 해야 해요.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흙검사, 물검사, 이 시료 검사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증 번호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사람 뭐 이렇게 한국하고 이 단체로 인증을 받는 건 진짜 서로가 양심적으로 해야지. 뭐 누구 한 사람 뭐만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쌀농사를 완전 무농약으로 하기란 웬만한 인내심과 체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아무리 농사에 이골이 난 박문기 씨지만 무농약 농사만큼은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쌀 소출이 좀 덜 난 게 좀 거더지, 여기에. 나쁜 점은. 여기. 그러지만, 그것만큼 또, 유기농 것이로면 쌀을 또 내먹으면 그만큼 가격을 높이 받은 게 소원에는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 새끼들도 그놈, 이제, 서울에 많이 살 것인 게, 그놈 쌀로, 먹이고 하려고 해서, 이렇게 참 선택 허락을 했죠. 아무리 이윤과 멀어져야 하는 것이 농사라지만 배 골아가며 농사 지을 수는 없는 일. 이왕이면 정성 가득한 좋은 쌀로 승부를 걸어보자는 것이다. 박문기 씨는 그저 조상들이 물려준 그대로에 머물러 있는 농사꾼이 아니다. 사라진 종자를 복원하고 새로운 농법을 만들어가며 창조적인 농부의 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광대하게 쌓아온 그의 학식과 항상 공부하는 습관이 자리하고 있다. 학교 교육이라고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지만 한학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우친 그는 20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복원하여 소설로 쓰기도 했고 상고사 연구를 통해 한자가 원래 우리 글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농사일을 한 해도 거르지 않으면서 독학으로 일궈냈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한자나 또는 네. 역사 공부 이런 게 농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던가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에 이제 관계되는 그 부분은 더욱더 이제 유심히 보고 하는데, 원래 농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쌀 농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쌀농사에 이제 벼를 심어야 이제 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벼를 상징하는 형상한 글자가 이게 이제 벼 이삭입니다. 이게 이제 벼 줄기고, 이게 이제 벼 이파리고, 벼 이제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여물이 들어서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형상을 쓰기 좋게 이렇게 쓴 것이죠. 근데 원래 벼는 야생이었는데 인간이 이것을 갖다가 모자를 해서 옮겨 심음으로부터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길 이자가 이 벼화변에 마늘따자를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 벼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올라올 때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뼈하게 보여요. 그래서 벼화자를 쓰고 이 이삭을 내놓을 때 이 내자를 쓰면은 우수하다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벼농사를 지을 때는 북두칠성을 언제든지 초저녁에 볼 수가 있어요. 초저녁에. 벼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초저녁에 북두칠성을 못 봅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북두칠성의 운행을 관찰했던 것이 이 과학이라는 과자입니다. 벼를 베는 일보다 더 이로운 일이 없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벼화변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로울 일자예요.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입에 먹을 것이 고르게 돌아가야 그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글자가 이 고르다고 하는 이 평자와 이게 먹을 것을 상징하는 화자와 입구자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입에 먹을 것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그게 평화인데, 지금 이 WTO니 뭐 이 FTA 이것은 이 세계 평화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농사꾼들이 노는 땅 없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뭐 수억 인구가 굶주리고 수천만 명이 굶어서 죽는데, 이 농사를 경제 논리로 해서 이익 없으면 말아라, 묵히면 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이 세계 평화를 역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이 경제로 농사와 사학이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일을 천직인양 하고 있는 박문기 씨.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농사일 속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해가며 어느 순간 몸으로 체득한 깨달음이었기에 그의 글 한 줄, 말 한마디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다. 참된 농사꾼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좀 의미 있게 얘기해야 할지는 모르지만은 땅을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농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편안한 걸 구하지 말라, 편안함을 구하지 말라.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그 눈만 뜨고 생각만 가지면 도처에 어디든지 나가면 다 배울 거죠. 자연에서 배우니까요. 스스로를 낮추면 도처에 스승 아닌 것이 없다고 했다. 이름 없는 농사꾼, 귀머거리 농사꾼의 자신을 비유한 농초 박문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지혜를 구하는 농사꾼에게 다시 또 봄이 오고 있다. 긴 공부가 시작된 것이다.